액상에 하나의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액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액상에는 항상 순수한 물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루게 되는 거는 액상에는 물만 있고 기체 상태에는 수증기랑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수증기랑 공기가 포화됐을 경우에 온도가 얼마인지 혹은 공기와 수증기 사이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액상은 온도가 변하든 어떻게 됐든 항상 물만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기체 상태에 대해서만 알아볼 텐데 아마 다음 시간에 알겠지만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성분계가 나오고 액상에도 이성분, 기상에도 이성분이 있으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액상에도 두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비율이 바뀔 거고 기상에도 성분이 두 개 있으니까 비율이 바뀔 겁니다. 양쪽 다 살펴봐야 되는 건 좀 어렵지만 그거 하기 전에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액상에는 단일 성분만 있고 기상에는 두 가지의 성분이 있는 상태를 살펴보는 건데 단순히 지금 가장 간단하게 했을 때 액상에는 물만 있고 기상에는 공기와 수증기가 같이 존재하는데 액상에 물이 최대한 증발해서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을 최대치로 수분이 기체가 된 상태를 우리가 포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은 포화된 상태에서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되는 응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응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냉각을 하는 경우. 이 그래프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살펴봅시다. 온도가 51도랍니다. 현재 51도인데 전체 압력은 750mmHg고 그 중에 수증기가 10% 섞여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전체 전체 기체가 750mmHg인데 얘는 공기와 수증기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의 10%만이 수증기가 기체로 있다고 하니까 결국 pH2O가 75mmHg고 공기의 부분압이 빼면 얼마죠? 750에서 빼면 675mmHg가 지금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현재 51도랍니다. 근데 얘를 찾아보니까 51도에서의 수증기의 포화 수증기압이 얘보다 훨씬 더 커요. 커서 현재 상태는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수증기가 더 기체로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적당량만 들어있어서 포화되지 않은 상태의 기체가 되어 있는데 이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온도를 내리게 되면 51도에서 온도를 내리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얘랑 변동이 없어요. 온도만 내리면 공기의 부분압이 바뀌지도 않고 수증기의 부분압도 바뀌지 않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뭐가 바뀌냐면 온도에 따라서 각각의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이 점점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포화 수증기압이 75mmHg가 되는 온도를 찾아보니까 그때가 몇 도라면 46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온도를 몇 도까지? 46도까지 내리면 얘는 그대로 있었지만 드디어 얘가 같아지는 온도가 46도가 됐기 때문에 46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드디어 기체이던 수증기가 물방울이 맺혀서 액체로 응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겁니다. 51도의 포화 수증기압이 100mmHg라고 칩시다. 포화 수증기압이 100mmHg인데 현재 수증기의 부분압이 75니까 포화 상태가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얘를 온도를 46도로 낮춰보니까
46도에서의 포화 수증 기압이 75mm HG니까 얘랑 같아지는 온도가 46도가 되니 온도를 46도로 내리면 포화가 되는 거고 응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이 똑같은 가스를 온도를 61도로 갖다 놨어요. 61도의 온도인데 그때 공기의 부분압은 675, 물의 부분압은 75, 90대 10으로 섞여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61도에서의 포화 수증 기압은 아마 120mm Hg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값은 75mm Hg는 포화 수증 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포화된 상태가 아니죠. 얘를 포화시키려면 여전히 얘를 몇 도까지? 46도까지 내려야지만 얘랑 얘가 같아져서 응축이 되기 시작한다는 게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이때 전체 조건은 뭐? 정압에서 온도 압 전체 압력이 1기압인 상태에서 온도를 내리면 응축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축을 하면 기체가 액체로 바뀝니다. 요 문제 답을 봅시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일정한 온도에서 압축을 했을 때 어떻게 응축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응축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포화되지 않은 기체 혼합물을 압력을 내려서 포화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현재 75도 F 1기압이고 이미 공기와 수증기가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75도 F의 1기압인데 공기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75도 F일 때 물의 증기압, 포화 증기압이 얼마냐면 0.43 psi라고 정해졌고, 얘를 1파운드가 있답니다. 여기 적지 말고 공기랑 수증기랑 합쳐서 1파운드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응축시키기 위해서 등온 압축을 하면 온도는 75도 F가 되고 압력은 얼마나? 4기압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포화가 된 상태죠. 상태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축을 했으니까 뭐가 일어날 거라고? 응축이 일어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 가지고 있는 수증기 중에 일부가 액체로 만들어지고 공기 중에는 공기와 수증기가 서로 섞여 있겠죠. 그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초기 수증기에 얼마? 44분의 3이 응축돼서 물로 존재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대로 기체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왜?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죠. 이 문제 그대로입니다. 현재 말 그대로 75도씨 1기압일 때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얘를 내가 등온 압축해서 4기압으로 압축을 했더니만 초기 수증기에 얼마만큼이 응축이 됐습니까? 라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이미 얘는 답을 알려줬죠. 자, 책에 있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기체 혼합물이 있으면 물론 에어하고 수증기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으면 뭘 계산했냐면 에어의 부분압분의
물의 부분압은 에어의 몰수분의 공기의 몰수. 혹은 포화되어 있다면 얘가 물의 부분압이 물의 수증기압하고 똑같다. 요거 배웠었죠? 어디서 나왔냐면 제일 처음에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왜 기체도 수증기도 이상기체, 공기도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그래서 현재 첫 번째 75도씨 75도 F 1기압일 때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1기압일 때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1번 상태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똑같이 적용하면 P 에어분의 P 스탑 H2O는 N 에어분의 N H2O가 되죠. 얘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1번 상태라고 식을 써봅시다. 뭘 알고 싶으냐면 자 여기에 수증기의 몰수가 있을 거고 공기의 몰수가 1번인 상태의 수증기의 몰수 1번인 상태의 공기의 몰수가 있을 텐데 2번인 상태의 공기의 몰수 2번인 상태의 A의 몰수가 있을 텐데 얘가 말하면은 초기 수증기의 4분의 3이 얘로 줄었다니까 얘를 구해보면 얘랑 비교해보면 될 거니까 얘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몰수는 모르지만 압력은 알고 있어요. 75도에서 물의 수증기압은 0.43 아니 psi 빼겠습니다. psi고 전체 압력이 1기압이니까 1기압은 14.7 psi입니다. 따라서 공기의 부분압은 전체 14.7에서 수증기의 포화 수증기압을 빼면 0.43을 빼면 얘가 공기의 부분압이 되고 얘가 물의 부분압,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되죠. 두 번째, 등원 압축을 했습니다. 75도 F 4기압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공기의 부분압력 분의 물의 포화 수증기압 4번 상태의 비율은 공기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 4번 상태일 때랑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포화된 상태에서 압축을 해서 기체 중에 있는 일부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었습니다. 기체 상태는 여전히 포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포화 상태 맞죠? 포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압력이 낮아지니까 못 버텨서 포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과잉되는 물이 응축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도 여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맞나요? 포화 상태에서의 물의 증기압, 포화 증기압은 뭐에 따라 바뀝니까? 온도에 따라 바뀌죠. 이 표에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평형 상태의 포화 수증기압은 오른쪽에 X축의 온도에 따라 바뀌는 거지 전체 압력이 바뀐다고 포화 수증기압이 바뀌지 않습니다. 얘일 때나 현재 온도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포화 수증기압도 여전히 75mmHg입니다. 전체 압력은 늘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적용해 얘는 놔둬보고 얘만 살펴봅시다. 왼쪽에 물의 포화 수증기압은 75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0.43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상태에서의 공기의 부분압은 전체 압력에서 물의 수증기압만 빼주면 되죠. 전체 압력은 현재 14.7기압에서 4기압이 됐으니까 14.7에다가 4를 곱한 게 전체 압력이 되고 여기다가 빼기 0.43을 해야지만 공기의 부분압입니다. 얘가 물의 수증기압이 되죠. 보나요? 얘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율을 살펴봅시다. 얘분의 얘 볼게요. 이 두 식으로부터 뭐 할 거냐면
요거 하고 보겠습니다. 1번이 분모로 갔지? N 에어분의 NH2O 나도 N 에어분의 NH2O 1번 분해 1번 상태 분해 N 에어분의 NH2O 4번 상태의 비율은 얘 14.7 빼기 0.43분의 0.43 분의 얘 4 곱하기 14.7 빼기 0.43분의 0.43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요 값이 되죠. 요거 분의 요거에서 계산하면 요 값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0.245가 됩니다. 뭐가? 얘가 0.245예요. 얘를 살펴봅시다. 1번 상태의 기체에 있는 수증기의 몰수 하고 4번 상태에 있는 수증기의 기체에 있는 수증기의 몰수는 다르겠지만 1번 상태나 2번 상태나 수증기는 응축이 돼서 몰수가 달라졌지만 공기의 몰수는 변화가 있나 없나?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럼 뭐가 똑같아? 얘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없애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냐면 남는 게 NH2O 1번 분의 NH2O 2번의 몰수의 비율이 0.245라는 겁니다. 얘를 약 0.25라고 보면 4분의 1이죠. 얘가 4몰이라고 치면 얘가 1몰이라고 해요. 처음에 4몰이 있었으면 1몰로 줄었고 1몰이 있었으면 0.25몰로 줄었죠. 그러면 75%가 줄었고 25%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포화된 기체 원합을 공기와 수증기가 포화된 상태를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높이니까 기체의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줄었어요? B가 맞지 싶어요. 보세요. 압력을 4배를 늘리니까 남아있는 몰수가 4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계산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응축이 돼서 기체에 액체가 생겼고 여전히 75도 F에 들어있는 수증기 양은 포화된 상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뭐냐?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였냐면 물이 생겼잖아. 그죠? 물 생겼어. 물을 제거합시다. 응축됐으니 물은 제거하고 기체 상태에 이 상태에서 응축된 물은 제거하고 얘를 다시 무슨 상태로 돌린다? 75도 F 1기압으로 압력을 다시 팽창시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온도는 여전히 75도 F죠? 맞나요? 75도 F면 75도 F면 뭐가 바뀌었지? 전체가 1기압이면 전체는 14.7 psi입니다. 맞나요? 이 상태에는 달린다. 자, 이 상태는 포화된 상태지만 여기에서 압력이 4기압으로 늘어났을 때 이 상태는 포화입니까? 포화 아닙니까? 포화가 아닙니다. 왜? 똑같이 75도씨 1기압일 때 포화인 상태였는데 기체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수증기가 있었는데 이 수증기가 압력이 증가됐다가 물이 4분의 3이 지나가 없어졌어요. 물의 양이 줄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1기압이 됐으니까 이때하고보다 이때가 되면 뭐가 바뀌었냐면
P 에어 플러스 P H2O가 전체 압력 1기압 14.7 psi로 돌아왔지만 현재의 얘가 더 이상 75mm Hg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당 부분의 물이 응축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얘가 얼마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뭘 알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얘를 적용해 볼게요. P 에어분의 P H2O는 N 에어분의 N H2O입니다. 맞나요? 자, 이 상태의 포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모르지만 뭐 하냐면 공기의 부분 압력은 14.7이라는 걸 알지만 여기 0.43 원래 이건 수증기압이 아닌데 볼수록 하는 게 좋은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0.245 0.43 58.4는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몰수가 몰수비를 봅시다. 몰수비 4번 상태의 몰수비 요걸 보세요. 요거 얘가 얼마죠? 4번 상태의 공기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가 얘가 뭐였냐면 우리가 요 값은 4번 상태에서 뭐지? 이 값을 구한 거는 공기의 부분합분의 수증기의 부분합을 구했지만 그 값이 결국 뭐랑 똑같냐면 4번 상태에 있는 공기의 몰수분의 4번 상태에 있는 수증기의 몰수랑 똑같죠? 맞나요? 이 값이 결국 뭐가 됩니까? 얘를 압력을 4기압에서 다시 1기압으로 돌리게 되면 분모에 있는 얘를 계산하면 얘가 뭐였죠? 58.4분의 0.43이 나옵니다. 아닌데 이상한데 4번 상태의 물의 분율 4번 상태의 물 분율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58.4분의 아까 풀렸는데 곱하면 58.4분의 0.43 에어의 포화 공기, 물의 공기 있으면 0.24가 곱해졌지? 답을 잘못 적었는지 제가 헷갈려서 그러네요. 잠깐만요. 0.43 곱하기 얘가 잘못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기에 0.24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75도의 구 4기압일 때
4번 상태의 부분합분의 포화 수증기압을 구한 게 요 값이 나왔습니다. 요 값이 나왔는데 요 값은 뭐냐면 결국 4번 상태의 공기의 몰수분의 4번 상태의 수증기의 몰수가 58.4분의 0.43이에요. 얘를 그대로 4기압으로 다시 4기압 1기압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압력이 환원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포화 상태였지만 압력이 증가돼서 건조 상태로 바뀌었지만 이 전체에 있는 공기의 몰수, 안에 있는 수증기의 몰수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기의 몰수분의 수분의 몰수가 요 값하고 똑같아서 58.4분의 0.43이 그대로 와서 얘를 계산하면 0.007 땡땡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0.007 땡땡이 뭐냐면 공기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 식이 남아있냐면 요 식, 공기의 부분합과 물의 부분합을 합치면 14.7이 나와있고, 요거 공기의 부분합과 물의 부분합을 분수로 하니까 얼마? 0.007 땡땡이 나와야 됩니다. 식은 두 개고 모르는 게 한 개니까, 모르는 게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얘를 풀면 공기의 부분합, 물의 부분합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공기의 부분합이 0.108 psi. 그 다음에 물의 부분합이 0.108, 공기의 부분합이 14.6 psi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이 상태는 지금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 공기 중에 지금 부분합이 물의 부분합이 0.10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포화시키려면 이 0.108의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이 되는 온도를 찾아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36도에 거든요. 그럼 얘를 다시 포화시키려면 온도를 75도가 아니라 36도로 온도를 내리면 포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 전체적으로 나도 좀 헷갈렸는데 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되면 아마 포화를 기준으로 액화되는 두 가지 과정, 정압에서 냉각하는 거랑 등온에서 압축하는 것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책이 잘못했는지. 책이 잘못했네, 책이. 347쪽 오른쪽에 밑에서 두 번째 요 식에 지금 책에 58.4분의 0.43 곱하기 0.245 되어 있는데 요대로 계산하면 답이 0.00737이 안 나옵니다. 나도 그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0.43 나누기 58.4 해야 되고 여기에 0.245로 곱하면 더 작아집니다. 책도 오차가 나네요. 여기서 0.245를 지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도 헷갈렸는데 그럼 이 값은 어디서 나왔냐? 이 값은 여기에서 이 값이 그대로 온 겁니다. 이미 4분의 1이 줄어들어서 이만큼이었는데 4분의 1이 더 줄었다고 하니까 더 헷갈리게 됩니다. 자, 얘랑 똑같이 지금 했는 거랑 똑같이 아이디어를 살펴봐서 8.6을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물하고 공기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물이 아닙니다. 공기는 맞는데 기상의 성분은 공기가 맞는데 다뤄야 될 액체가 벤젠입니다. 어느 공장을 가동해 보니까 공장을 가동해서 나오는 물질을 보니까 배출물이 벤젠하고 공기가 섞여 나오는데 몰비가 0.018대 공기가 0.982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몰이 나온다면 퍼센트를 봅시다. 공기가 98.1%, 벤젠이 1.8%가 섞여 있는 어떤 가스가
반응이 계속 빠져나온답니다. 빠져나오는데 얘를 밖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대기 중에 벤젠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환경 오염법에 걸려서 배출가스 기준이 틀어지면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얘를 26도씨 1기압인데 기체 중에 있는 벤젠을 압력을 가하면 벤젠이 응축이 되겠죠. 응축이 돼서 초기에 있는 벤젠의 95%를 응축해서 제거시키고 초기에 들어오는 벤젠의 5%만 밖으로 빼내자는 겁니다. 뭐랑? 공기랑 벤젠이 섞여서 포화돼서 나가는데 이 포화의 수준이 나머지는 다 응축을 시키고 들어오는 벤젠의 95%만 제거되고 5%만 배출되게끔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1기압에서 4기압으로 등온 압축했을 때 수분이 4분의 1이 제거됐는데 지금은 현재 1기압에서 압축기로 몇 기압까지 올리면 들어오는 벤젠의 95%가 제거되는가? 압축기의 압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재 지금 공기만 들어오고 있는데 공기만 들어오고 옆에 다른 가스가 벤젠과 공기가 섞여 있는데 이 나가는 공기를 벤젠으로 포화시켜서 보내자. 벤젠과 공기가 포화된 상태로 나가기는 하는데 무조건 포화시킬 수 없으니까 들어오는 벤젠의 95%는 제거되고 나머지 5%만 섞여서 포화된 상태가 되려면 압축기로 압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실용적으로 나가는 기체 혼합물이 공기와 벤젠이 포화돼서 나가는데 그때 들어있는 벤젠의 양이 처음 들어오는 벤젠의 95%는 제거됐으니까 5%만 들어있으면 되겠죠. 5%만 벤젠이 들어있는 공기와 벤젠 혼합물의 압력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그림을 살펴보면 그림 더해야겠다. 살펴보지 맙시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말을 반응기로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26도씨 1기압에 공기가 들어오고요. 또 하나 26도씨 1기압에 공기가 98.2% 벤젠이 1.8%가 9%입니다. 반응을 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바깥으로 액체 벤젠을 엄청 제거하는 게 여기에 나갈 때는 공기와 벤젠이 포화된 상태로 나가게끔 하는 26도씨의 압력이 얼마나 되면 되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 퍼센트가 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1몰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몰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0.982몰의 공기가 들어오고 얘는 0.018몰의 공기가 들어오는데 0.018몰의 벤젠 중에 95%는 제거되고 5%만 프로덕트로 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0.018몰에 0.05%를 하면 얼마나 되냐면 0.9 곱하기 10의 상수 0.9